당뇨 수치는 정상이라고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첫 번째, 40대 이상에서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는 분. 두 번째, 뱃살이 많은 분. 세 번째, 배고프면 손이 떨리거나 어지러워서 허기를 참기 힘든 분. 꼭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뇨의 직접적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 간암,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등 13가지 이상의 암 발생률을 높이기도 하죠. 요즘 발표되는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 암, 치매뿐 아니라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 등 온갖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만병의 근원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여성분들 생리불순이나 만성질염도 인슐린 저항성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건데 문제는 본인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등 당뇨 관련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그냥 나는 당뇨 쪽으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인슐린 저항성은 있지만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는 정상일 수도 있거든요. 즉 현재 당뇨병인 것은 아니지만 당뇨로 진행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바로 당뇨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지속되다가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암, 치매나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 수치는 정상이라고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죠. 첫 번째, 40대 이상에서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는 분. 두 번째, 뱃살이 많은 분. 세 번째, 배고프면 손이 떨리거나 어지러워서 허기를 참기 힘든 분. 네 번째, 피부에 쥐젖이 잘 생기는 분. 다섯 번째,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심하게 졸리거나 열감이 오르는 분. 네, 여섯 번째, 피임약, 정신과 약이나 스테로이드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은 꼭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인슐린 저항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2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인슐린 수치가 25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 속에 인슐린 수치가 25 이상으로 높게 나와 있다는 것은 내 세포들이 인슐린에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12시간 이상 금식 후 인슐린 수치는 낮을수록 좋고요. 10 미만인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는 검사를 하지만 공복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검진 받으실 때는 체열하기 전에 인슐린 수치도 반드시 같이 검사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체열 24시간 전부터는 안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B7인 비오틴은 인슐린 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호마 IR이라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산 방법 같지만 혈액 검사로 공복 혈당 수치와 공복 인슐린 수치만 있으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호마 IR 수치는 공복 혈당 수치와 공복 인슐린 수치를 곱한 후에 이 수치를 405로 나누면 되고요. 이 수치가 1.0에서 2.9 사이로 나오면 정상으로 간주하고요. 3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보죠. 인슐린 저항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 즉 CGM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침이 달린 패치를 팔에 붙여둔 후에 2주간 생활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혈당 변화를 체크하는 방식이죠.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혈당 변화를 체크해 봤을 때 혈당의 변동폭이 크다.
즉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하게 올라가는지,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모두 체크할 수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매우 요긴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간 비용이 10만 원 정도지만 2주간 데이터를 앞으로의 건강관리에 잘만 활용한다면 그 수백 배 되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죠.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피 속의 당분을 조직의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줘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당분이 있잖아요. 당분은 장에서 흡수가 된 후에 피로 들어갑니다. 피로 들어간 당분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죠. 그런데 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포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겠죠. 이때 세포가 문을 열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당분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르면 그에 반응을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고 당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혈당은 다시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도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분을 너무 자주 먹는다고 해볼까요? 시도 때도 없이 간식으로 과자 먹고 빵 먹고 콜라 마시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으로 계속 당분이 들어오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포들도 당분을 받아들이는 저장 한계가 있겠죠. 이미 당분이 많이 들어와서 배가 불러 있는데 인슐린이 와서 자꾸 더 받으라고 버채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지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세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슐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즉, 인슐린이 세포에게 문을 열어서 빨리 당분을 받아 라고 하지만 세포들이 말을 안 듣고 저항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포들이 당분을 안 받아주면 피 속의 당분이 계속 올라가겠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막힙니다. 큰일 나겠죠. 그럼 안 되니까 췌장은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 인해전술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해 버려서 세포들이 꾸역꾸역 억지로 문을 열어서 당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당분을 먹어야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 분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먹은 게 없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12시간 이상 금식을 했는데도 피 속의 인슐린 수치가 25 이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면서 겨우겨우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세포가 안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럼 혈당이 쭉 높아지면서 피가 걸쭉해지겠죠. 그 상태가 바로 당뇨병인 거예요. 성인형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인슐린 저항성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더 이상 혈당 유지가 감당이 안 될 때 한계점을 넘어서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혈당은 정상이라고 해도 인슐린 저항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미리 검사로 알아서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를 유발하는 원리는 알겠는데 왜 암이나 치매까지 유발할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것은 혈당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는 게 아니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고혈당일 때 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그 주변은 만성 염증이 생기게 돼서 암세포나 치매 유발 물질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죠. 그뿐 아니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IGF-1이라는 호르몬도 같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할 수 있어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 꼭 미리 검사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